자, 이번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 첫 회차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 콘서트 이야기를 단독 취재해서 전달을 드려왔었는데 요번에 기사로 이렇게까지 났어요. 야, 근데 안 그래도 대박이 났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분위기는 정말 미쳤다라는 얘기가 절로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른 성리, 하루, 장한별, 자, 이들의 콘서트에 대한 후담까지 제가 조금 전달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좀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선 이 기사를 보면 무명전설 전국 투어 첫 공연, 팬심의 감동이 폭발한 3시간이었다.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룬의 숨가쁜 무대였다. 지금껏 본 공연 중에 최고였다. 공연장 안팎이 완전 축제장으로 변신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기사에 올라온 정식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 최고였습니다. 6월 13일 오후 1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무명전설 전국투어 콘서트의 첫 공연 관객들은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되었다.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물과 감동을 이끌어냈던 주인공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 숨쉬었고 팬들은 그 순간을 함께 호흡하며 뜨거운 축제의 한 페이지를 완성하였다. 공연 시작 수시간 전부터 안양 실내체육관 주변은 이미 들뜬 분위기로 한가득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팬들은 저마다 응원봉과 현수막, 응원 문구가 적힌 의상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공연장 외부에 마련된 팬덤 부스는 또 하나의 볼거리였다. 특히 성리의 팬들은 단체 응원 문구를 맞춰와 외치며 공연을 기다렸고 하루의 팬들은 사진과 메시지가 담긴 응원문을 나누며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콘서트장 퀄리티 보이세요? 완성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역가왕 그리고 뭐 미스터트롯 콘서트도 보면은 거기도 규모가 장난 아니지만 요번 무명전설은 MBN 자체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큰 모니터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드에 보이시죠? 구조물처럼 형성되어 있는 곳에 또 별도의 모니터 화면이 송출되고 있는 거. 자, 이런 기술력이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콘서트를 주최한 관계자분들을 좀 취재를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지만 돈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수천 명의 관객들 앞에서 난생 처음 공연을 하는 무명전설 멤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연장을 꽉 찬 관객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주려면 무대 시스템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정말 과감한 투자를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온전히 공연장의 관객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기사 내용을 보면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의 팬들은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응원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팬덤 부스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곳곳에서는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무대가 시작되자 공연장의 열기는 단숨에 최고조에 달했다. 흰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탑7 멤버들이 등장하는 순간 이 객석은 거대한 함성으로 흔들렸고 오프닝곡 그대여 변치마오, 사랑의 누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다. 방송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훨씬 강렬했다. 관계자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현장 에너지가 엄청났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었다고 해요. 특히 개인 무대는 각자의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고 성리는 애가를 통해 특유의 호소력 짙은 감성을 전했으며 하루는 어머니의 계절로 객석 곳곳에 뭉클한 감동을 안겼고 장한별은 묻어버린 아픔을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남기며 황윤성, 정연호, 이룬의 각기 다른 개성과 무대 자각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개인전이 끝날 즈음에는 객석의 열기가 조금 식을 법도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고 해요. 관객들은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더 큰 환호를 보내었고 아티스트들 역시 팬들의 반응에 힘입어 더욱 뜨거운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위에 2층석까지도 빼곡히 앉아있는 관객분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안양 콘서트에 몰렸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일정상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첫 콘서트를 서울에서 하지 못했고 안양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열렸으니까 따지고 본다면 서울에서 열렸을 때보다는 파급력이 적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많은 관객분들이 꽉 채웠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연의 백미는 당시 화제를 모았던 팀전 라이벌 무대였다고 해요. 심쿵단과 하루 온종일의 무대가 재현되자 객석에서는 반가움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고, TV로만 보던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팬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에 완전히 몰입하였으며, 여기에 김태웅, 김한율 등이 함께 꾸민 특별 무대까지 더해지며 공연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출연자들의 절실함과 진정성이 있었다고 해요. 무명전설이 사랑받은 이유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의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무명 시절의 서러움과 꿈을 향한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날 무대에서도 그 진심은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다고 해요. 노래 한 소절, 인사 한마디에도 팬들을 향한 감사와 간절함이 묻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스펙타클했던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해요. 어떤 팬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지금까지 본 공연 중 최고의 무대였다. 또 다른 팬은 무명전설 주인공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그대로 느껴져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었다. 이게 뭐 제가 현장 영상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후담을 보면요, 굉장히 감격의 눈물을 흘린 관객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TV에서도 느껴졌었던 이 탑7 멤버들, 무명전설 멤버들의 절실함을 현장에서 직접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요즘 거의 뭐 여름 날씨 아닙니까? 이런 뻘뻘 흘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의상을 입고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는 탑7을 보니 눈물 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초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팬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으며 공연장의 안팎을 가득 채운 함성과 응원, 그리고 무대를 향한 뜨거운 박수는 이 무명전설이 왜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합니다. 자, 안양 콘서트는 이제 성공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땀과 열정,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진심이 만들어낸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기사에는 김선우 골프 회장님도 가수 하루와 이룬혜 씨를 찾아 전국 투어 콘서트의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니어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동행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자체 그리고 또 많은 단체에서 이번 무명전설 탑7 멤버들에 대한 관심이 큰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 골프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콘서트가 전국 관객들을 만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가수 하루 씨는 이 골프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장님까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무명전설 멤버들의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특히 성리 씨의 인스타그램을 가보면요, 최근 트롯 챔피언에 출연을 했었던 깨알 같은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 그와 함께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안양체육관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오셔서 소리쳐 주세요. 이 공간을 채워주실 열기에 보답하기 위한 리허설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탑7 멤버들이 리허설부터 정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리 씨의 퍼포먼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정말 아우성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의 후담을 전했는데, 우선 사진을 먼저 보면 황윤성, 장한별, 하루, 이룬혜, 그리고 그 외에 탑7에 들지 못했었던 멤버들의 사진까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명이 무대 위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가 됐고, 또 이렇게 보면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계자분들과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탑7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듯이 이번 콘서트도 마찬가지였었다라고 해요. 특히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을 했었을 이 가수들과 백댄서들, 또 이들을 서포트하는 많은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장난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가 돼 있냐면 성리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긴장하고 떨렸던, 그리고 정말 설레임 가득 안고 준비했던 첫 안양 콘서트. 안양의 에너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 그저 사랑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을 기점으로 더욱 즐겁게 준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번 무명전설의 콘서트가 단순히 시작점이 아니라 전설의 첫 신호탄이었다 라는 더 팩트 기사의 내용처럼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루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도 여기 보면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볼 수 없지만 제가 캡처를 떠놓은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팬분들이 스케치북 보고 손 흔들어 줬는데 이룬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코칭 끝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북 보고 막 손을 흔들었는데 이룬혜 씨가 아마 그걸 알아보고 하루 씨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씨가 그걸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줬다라는 모습들, 그리고 하루 씨의 팬부스에 보이시죠?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몰려가지고 하루 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글바글 현장을 차지했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제가 또 인터뷰를 해봐서 알지만 하루 씨, 이룬혜 씨, 뭐 최우진 씨, 제가 인터뷰했었던 많은 가수분들 실물 보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고 훨씬 더 얄쌍한 느낌. 화면이 이걸 담지 못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팬분들이 막 촬영하신 핸드폰 카메라가 화면보다도 훨씬 더 실물을 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장한별 씨 역시 이 콘서트에 대한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대기실에서 자신을 촬영한 모습도 이렇게 스토리에 올라왔고, 또 팬분들이 촬영해준 첫 콘서트 장한별 씨 실물로 보고 와 진짜 키도 크고 너무 훤칠하고 배우처럼 생겼다 라는 분들의 이야기와 증언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씨와 함께 했었던 탑7 멤버들처럼 성리 씨와 또 이렇게 장한별 씨가 어깨동무를 하며 사진이 찍힌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아마 마지막 피날레 무대 때 단체곡을 부르면서 어깨동무를 했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뒷모습이지만 하루 씨의 모습도 있죠. 탑7 멤버들도 대단하지만 그 중에서도 탑3 멤버들이 특히나 굉장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다 땀을 흘렸어요, 멤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콘서트를 준비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번 첫 안양 콘서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울 콘서트가 또 열리게 되죠. 서울 콘서트 때는 또 얼마나 엄청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안양 콘서트보다는 객석이 조금 작을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공간이 작으면 특장점이 뭐냐면 진짜 소규모 콘서트까지는 아니지만 내 앞에서 노래 불러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청 갔을 때 방청객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가수들의 무대를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 서울 콘서트도 매진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 왜 이 무명전설 멤버들이 대단한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해 항상 노력을 많이 해왔다. 모든 라운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 라운드만큼은 어떤 곡으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고심하였고 100년의 약속을 선곡하게 되었다. 오직 외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으로 불렀던 곡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장례 때 묘비도 못 해드렸던 것이 계속 응어리로 남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 방송을 통해 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단독으로 취재하여 공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 어머니의 묘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9살에 어머니를 떠나보냈고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 덕분에 이렇게 가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롯을 처음 접한 건 바로 지금의 소속사 대표님의 제안 때문이었다. 시작하자마자 이 장르에 푹 빠질 수 있었던 건 누군가를 생각하며 부르는 곡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게 제 감성과 잘 맞았고 또 내 직업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몰두할 수 있었다. 하루라는 예명도 지금의 대표님이 지어주셨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두워 보였는지 따뜻하고 밝은 봄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일본어로서 봄이라는 의미에서 따서 제안을 해주셨다. 듣자마자 이거 내 이름이다 라고 싶었고 지금은 너무나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모든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쏟아내고 팬들로부터도 활기를 받다 보니 요즘엔 명랑했었던 과거의 자신을 되찾고 있는 감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발라드와 피아노를 살려 트롯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라는 포부도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트롯 어린 왕자라는 소식어에 대해서 어린 느낌을 탈피해가고 싶다. 아직은 어리지만 결국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서 기억되고 싶다. 먼 미래에는 남진, 조용필, 나훈아 선배님처럼 하루 하면 떠오르는 히트곡이 있는 국민 가수가 목표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아쉽게도 막내가 되었지만 맏형 같은 매력을 보여드리겠다. 경연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여러 모습을 준비하고 있으니 자신의 성장을 기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살펴보면 하루 씨가 이제 단순히 어린 막내가 아니라 가수로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고 새로운 성장을 계속하여 이뤄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깜짝 놀랄 비하인드가 존재를 했더라고요. 특히 장례 때 묘비도 제대로 못 해드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들을 조금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디서도 보시지 못했었던 내용이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산소가 마련되어져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위에다 공약물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단상도 보이고 보면 이렇게 묘비를 비추는 이런 장식물도 보이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산소가 형성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배산임수 모습처럼 뒤에 이렇게 이 묘지의 벽을 담당하는 벽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산소가 마련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통 이제 비석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하루 씨 어머님의 묘비는 그냥 눕혀져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좀 황당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방송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지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굉장히 가슴 아픈 비화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왜 어머니의 묘비를 비석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눕혀놨느냐? 이게 일종의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씨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당시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루 씨가 정신도 굉장히 없었고 또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런 어떤 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하는 그것이 어려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그냥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화장이 돼서 그 유골 함도 아니고 그냥 유골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걸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납골당에 안치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또 하루 씨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게 진행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땅 안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장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를 막 꾸미기에도 하루 씨의 경제적 여건도 쉽지 않고 또 이 땅의 주인인 먼 친척분도 사실 어찌 보면 하루 씨와 어머니의 땅이 아닌 친척이긴 하지만 어쨌건 남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허락되지 않은 곳에 어머니가 묻혀버렸다 보니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비석을 세워서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표시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루 씨의 어머니고 여러분이 하루 씨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찢어질 일입니까? 아직도 어머니를 온전히 모시기가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거죠. 그래도 무명전설에서 이름을 알렸고 그래도 방송에 탑7 멤버들의 어떤 개인 가정사가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방송 촬영도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어떻게든 좀 이제 많이 조정이 돼서 그래도 이 비석을 작게나마 눕혀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여기 이렇게 막 비석을 세운다거나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막 산소처럼 꾸밀 수가 없는 여건이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루 씨가.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기왕할 거면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엄청 화려하진 않더라도 좀 비석도 높게 세우고 어머니가 묻혀 계신 곳인데 성의 없게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루 씨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머님의 이 1등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어머니께 불러드리고 싶었던 인생곡 애가를 선택했고 트롯 아이돌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춤추면서도 또 노래를 잘해서 1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5년의 무명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업계에서도 뭐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일대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뭐 많은 소속사 또 다른 가수분들, 매니저분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게 야, 성리가 저렇게 된 것도 너무 잘 된 일이지만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설의 탄생의 첫 회차가 좀 뭔가 풍족한 느낌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청률 결과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률 결과를 놓고 보면 최고 시청률 전국 기준으로 3.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19% 1부와 2부의 시청률이 나뉘었죠.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무명전설의 디너쇼, 갈라쇼 개념의 방송이 됐을 때는 시청률이 6%대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스피노프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미스트롯, 현역가왕 시리즈의 갈라쇼 때의 시청률과 스피노프 때의 시청률이 좀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약간 의아한 건 3%대가 이게 높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낮다고 해야 될지 이 평가가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반은 낮다, 반은 높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왜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이제 미스트롯 때의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나머지 또 탑7 멤버들 팬분들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전설의 탄생 1회차가 아마 중간에 채널 돌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당연히 탑7 멤버들의 비하인드라고 생각하고 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차는 어땠죠? 바로 성리 씨만을 위한 특집 방송 편이었습니다. 성리 씨가 어떻게 1등이 됐고 어떤 심경이었고 어떻게 경연을 치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던 분들 중에 채널 돌리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작사와 방송사에선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했을 겁니다.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항상 많은 오디션 방송을 보면 1등을 기껏 뽑아놓고 홀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1등이 아닌 밑도 끝도 없는 순위의 가수를